네. 그게 지역 방송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역 방송계의 원래 있던 걸 깎은 게 아니고 그걸 하자고 한 걸 거절했다. 예. 그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어요? 네. 나중에 별도로 하면 또 그 보고 나면 되죠. 난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기재부가 반대했다는데 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그다음에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합리적 공영 방송 제도 안착, 미디어 접근권 보장,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이거 미디어 교육 강화라고 쓰면 되는데 꼭 리터러시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리터러시라는 건 이제 문해력, 이제 접근권에 관한 거고요. 관련해서 아까 대통령님 그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일반 국민들이 접근권 보장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들이 산하기관으로 미디어 시청자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시청자 센터를 운영하면서 올해 조금 더 확충할 예정인데요. 네. 미디어 접근권 교육을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고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AI 활용법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리터러시라고 이렇게 공문에다 써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네네. 좋은 한글 놔두고. 신속한 분쟁 조정, 이용자 권익이 보장된 거래 환경 조성. 좋은데 내가 여기 보면서 왜 이게 빠졌지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방송 정상화, 네.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여기 업무에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 방송상법 개정으로 그 공영방송에서의 그 민주성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 보완이 됐고요. 말씀하신 그게 왜 없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여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통신위원회 중요 사업일 것 같은데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 예. 그게 69페이지에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이라는 제목으로 69페이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책으로 보면. 아예 그 잠시만요. 예, 313페이지. 313? 우리 큰 책의 313페이지를 보시면 그 없어요. 여기 실무 책임자분들 여기 이게 유신환 변호사님이야 뭐 이걸 비상근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내용이 없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 떨어지게 그런 거에 대한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냐고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의 내용과 관련된 편향,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업무 범위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그 제허가 이제 재승인 그 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판단을 하고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방금 이제 실무자 보고 드린 대로 방미 심의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그럼 얘기 한번 하시죠. 그러면. 네. 인허가 이런 걸 담당하는 데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1
방송광고진흥공사 여기가 방송광고대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장인가요? 여기 대표가 누구예요? 예.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민영삼입니다. 아, 예. 여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방송광고 판매 대행? 예,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네. 그 TV 라디오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됐습니다. 네, 판매 광고 진흥 광고 사업을 하는데 네. 여기에 무슨 결합 판매인가 뭐 그런 이슈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지역 방송, 중소 방송, 종교 방송을 포함한 그 중앙 방송 말고 중앙 방송에 광고를 하려면 지방 방송의 광고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중소 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KBS, MBC, EBS에 방송 판매를 하면 그 결합 판매 비율에 의해서 네. 그 쉽게 말씀드리면 끼어 팔기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업 팔기가 의무화돼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위헌이다 그러면 소송하고 있어요? 아, 그것은 이 개인 변호사께서 네. 헌법소원에 네. 그 이혼 판결에 대한 지금 그 소송을 제기해 놓은 네, 상태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아까 얘기했던 뭐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 말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여기 세입의 출처가 뭐예요? 세입 재원이 뭐예요? 저기 방발기금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에서 네. 기금의 재원 출처는 뭡니까? 기금은 뭘로 만든 거예요? 기금의 재원 출처는 방송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그런 그 납부액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가지고 주파수 할당 대가를 여기다 모아놨어요? 네. 대통령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으면 정부와 촉진기금 쪽 과기정통과 쓰는 포션이 55% 정도 나눠 가져요? 예. 그다음에 방송 쪽에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459억이군요. 이걸 늘린다고 그랬습니까? 유신한 위원님? 네.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요? 지금 이제 확대하는 과정이고 올해 12개 업체 기관에서 이제 16개로 센터를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필요합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더니 아까 얘기했던 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 업무 보고 자료가 없네요. 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네. 저희들이 같은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별도 조직으로 지금 구성이 위원 구성이 아니 아직 그러긴 안 한데 됐습니다. 예. 그래도 거기 상근 직원들은 있을 거고 네. 어딘가가 지휘를 할 텐데 그 소속 지휘 라인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는 없는 독립기관이에요 거기. 예, 그게 이제 이전 법 개정 전에는 민간기구 형식을 갖췄고 아.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위원장만 정무직으로 보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업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법 개정으로 새로 출범하면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업무 보고를 좀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니다. 그 지휘는 방미통위에서 지휘하는 게 맞습니다. 네. 방심위원은 여기에 소속 기관 예, 아닌가? 유관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간 쪽이라서. 그래도 따로 노는 완전 독립기관이 아니면 어딘가에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지휘 통제 상급기관이 방미통입니다. 방미통이.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이 지휘해야 되는데라는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네. 별도로 그러면은 여기 빠진 기관들이 상당히 있어서 빠진 기관들은 한번 다 모아가지고
저 서면 보고 다 하게 하고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도 다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관할하는 기관들을 빼고 하는 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는 그냥 진행을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서면 보고가 빠진 공기관들, 소속 산하기관, 유관기관들 전부 다 서면 보고를 내라고 하고 그 별도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서울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광고 관련해서 방송이나 뭐 이 광고 관련해서 광고를 취급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나요? 코바코 말고는 방송 광고 이런 거에 관여하는 기관이 없어요? 담당 예. 코바코가 유일합니까? 공기업입니다.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언론재단이 무슨 광고 비슷한 거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정부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광고 판매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부 광고 판매 대행을 하고 여기는 방송 광고 판매 대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일반 민간 방송. 근데 이제 코바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코바코는 방송 광고고 사실 지금 광고 포션은 온라인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규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좀 넓힐 필요는 있습니다. 또 우리 총리님이나 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에 혹시 뭐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AI 표준, 저 과기부에서 AI 기술 개발하고 활용하는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판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표준 얼마 전에 세계 AI 표준 관련 회의를 서울에서 처음 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지금 부총리 부서로 됐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종합성, 정무성, 글로벌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게 논의가 하고 계신데 강조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도 하고 역량 투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연구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ODA 이런 거 할 때조차도 사실은 과기부의 시각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총리가 된 부서로서 과기부의 전체 부서 구성원들이 그런 좀 주도성, 적극성, 종합성의 시각을 좀 자신 있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야 앞으로 모든 부분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하나 든 생각은 아까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여타 연구원들도 봤는데 사실은 읽고 들어도 이게 다른 부분하고 어떻게 명료하게 구분되지? 정책평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이게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과학기술의 판 자체가 바뀌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 과학기술 특별히 정책 관련한 기관들은 좀 따로 명확하게 이 구분선이 뭔가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이 좀 정리가 되면 저도 좀 알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네,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산하기관, 뭐 유관기관, 민간기관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모아가지고요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평가를 한번 하고 경계가 뭔지, 역할이 뭔지, 중복이 되는 건지, 또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지를 한번 그건 따로 기획을 한번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공개혁도 거기 관계에 있는 거니까요.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뭐 하실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예, 대통령.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전 분야에 있어서 R&D 예산이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35.5조의 규모는 2년 전에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연구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비해서 한 9조 원 가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그 대폭적인 예산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인공지능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위해서 산업계, 연구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예산이 사실은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쓰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업들 저희가 참고로 예산이 이제 정부안 예산 편성 이후에 한 3개월 동안 이번에 이제 신규로 제출된 사업 한 25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들 한 200여 명하고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보완이 돼서 내년도에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처에 그 피드백을 다 드렸고 또 이 사업들이 내년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 실적들도 다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정말 늘려주신 이 35.5조 원 현장에서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발 주제시장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저희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내년에 연구 현장 방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공계 인지대책도 만들어 주셔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큰 틀을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현장에 오셔서 연구자들 격려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자긍심과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에 저희 키스트 1호 대표 연구소에는 키스트 설립 60주년이고요. 많은 연구소들이 50주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개인정보에 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민간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까지 다 되어 있고 저희 개인정보법상은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쪽에서도 요즘에 유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공공 쪽에서 좀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굉장히 보호 체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민간, 공공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징금은 매출이익이 없기 때문에 별도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공공기관들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하세요. 예. 여기 계시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가 수년 동안 사실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하기관들 포함해서 굉장히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방송통신 광고진흥 코박포 쪽 위원회는 구조적인 적자에 지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미디어 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실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말은. 네, 우정석 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우편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요. 지금 한 4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얼마예요, 요새? 지금 430원입니다. 그래서 우편 인상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좀 가능성이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또 우정국정 차장 노경원입니다. 이쪽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누리호 반복 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주청만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부탁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우주청이 사천에 있고 나로우주센터가 고흥에 있습니다. 우주청이 됐건 나로우주센터가 됐건 대통령님께서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크게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번 에이펙 때 G드래곤이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G드래곤이 우주항공 홍보대사로 저희한테 해주기로 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방문을 해주시면 그 기회에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G드래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유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겠는데? 방문 요청은 비서실로 해주십시오. 그만하시고. 네, 또. 예, 대통령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수찬입니다. 여기입니다. 네, 아까 얘기하시지. 말씀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출연연구원 중에 속해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오늘 업무 보고를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은 나왔지만은 저희 과학기술 출연연이 그동안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여기 서면 보고서에 없는 기관이에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출연연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따로 한번 업무 보고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못한 데는 내가 따로 하기로 했다니까요. 따로 저희가 다
따로 다 취합을 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다시 그런 기회를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면 보고도 못한 곳은 나중에 따로 제가 스크린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대체 뭐 하는 조직인지. 예, 국정과제 비서관입니다. 그 서면 보고는 331개 모든 기관이 다 받았고요.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여기는 오늘 참석한 기관만 집어넣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따로 그럼 뭐 나중에 모아서 또 오라 그러세요. 네. 그다음 또 다 했어요? 우리 안부차장님 아까 하시고 싶은 얘기 하세요. 네, 그 안보실이 또 과기부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안보는 되도록 좀 보호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하는 곳에서 보호하는 업무를 강조하기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해킹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보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을 육성하는 업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 정말 요즘 아주 고생도 많고, 그리고 많은 지금 대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책적인 그런 주안점을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해킹 사고 관련해서도 사실 그게 보호하는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육성하는 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게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산업이 비단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아주 작지만 요즘은 세계적으로 그거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규율을 하는 곳에서 그 산업의 어떤 또 이 그 전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호 쪽에 많은 좀 정책적 주안점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 하셨어요? 없나 본데 이제. 그러죠? 배고프시죠? 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본 김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어쩌면 너무 과한 편인지 모르지만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잘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의 결정 때문에 온 가족이 서로 부여 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귀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자부심 갖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노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동안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국민들께 체감 성과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재해복구 지원 강화,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K농정협의체 출범과 농업사법 개정 순으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달에 우리 정부 들어오자마자 농업사법 개정과 함께 그 정책 고객 174명이 참여를 해서 일종의 이것도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K농정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약 50여 차례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고유의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그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또 최근에 청년들이 농촌 창업을 더 활발하게 한다거나 K푸드의 전 세계적 열기가 있다거나 이렇게 기회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춰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조기에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 그리고 과감한 혁신의 책임을 가지고 농정을 새롭게 대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정과제에 기반해서 5대 중점 추진 과제와 그 개선 필요성 있고 현장에서 상당히 지적이 많은 그 농협 개혁 그리고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3대 개혁 및 쟁점 이슈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 중점 추진 과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대 중점 추진 과정 첫 번째입니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고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튼튼한 식량 안보의 토대 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식량 안보법 제정을 준비하고 쌀 이외에 곡물 재배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비 기반을 통해서 자급률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먹거리 돌봄을 위해서 지난 정부에 중단되었던 초등학생 과일 간식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대학생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직장인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한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들도 다 궁금해하실 텐데요. 농축산물 유통개혁과 관련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의 내년도 거래 목표액을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고 지금 현재 상존하는 도매시장 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근거가 되는 농안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민들 입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소비자 가격으로서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알뜰 소비정보 앱도 내년에는 만나보실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농식품과 연관 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을 내년 목표 150억 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와 스마트 농업 기술은 농촌의 인력 부족도 심각하고 기후변화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전반에 AI를 확산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를 내년에는 15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공유할 수 있는 AX 플랫폼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의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농축산물의 수급이 불안해지고 대규모 재해 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다 두터운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가격 안정제를 통해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입 안정보험, 재해보험 등 선택 안전망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농업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농자재의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가 사실 청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청년 농업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성장, 은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균형 성장에 기여하는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실증 연구를 통해서 증거 기반의 정책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은 도시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공간입니다. 청년들의 농촌 창업도 활발하고 도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농촌이기도 합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의 공간 계획을 139개 전 시군이 수립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농어촌 빈집특별법 등을 통해서 빈집을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농촌의 사회연대 경제를 복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진안군의 백운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밥상을 차리고 돌봄을 주민 스스로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 모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농장의 모델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사회연대 경제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촌의 필수 서비스 지원을 시설 설치 방식이 아니라 이동장터, 의료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과 협력해서 이를 더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 추진 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법정 동물보호의 날이 지정되었고 지난 10월 4일 제1회 기념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서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려인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동물병원 등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혁과제입니다. 농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농협 개혁을 통해서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았고 현재 강도 높은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협 중앙에는 자금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내외부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 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쟁점과제입니다. 쟁점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농지제도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농사 지을 사람도 없다. 그런데 3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로 규제만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농지가 줄어드는데 식량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농지 보전 관리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지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폭넓은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에 화장실 설치 등과 같이 이견이 없고 우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개선을 먼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 소유와 임대, 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은 농지 활용과 보전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쟁점과제입니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입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와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에는 사실상 활용 가능한 부지도 풍부하고 저수지도 있고 공공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햇빛 농사를 짓고 농업인과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전력계통 부족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력하에 전력계통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장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영농 활동을 확인해서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가축 분뇨도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붙여서 우리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